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에 살고 있고 적당한 회사 다니며 제 인생 즐기고 있는 34살 여성입니다. 평소 스트레스를 운동으로 풀어서 요즘 한참 운동에 빠져 있다 보니 제 입으로 말하긴 부끄럽지만 나름 동안이에요. 주변에 이혼자라고 하면 뭐라도 본 것처럼 놀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젠 그 반응도 익숙해지네요. 제가 사실 1년 전에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2년 남짓한 결혼 생활이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큰 행복을 느꼈던 순간임과 동시에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순간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혼하는 데 있어서 고부 갈등, 성격 차이 등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저는 좀 특이합니다. 고부 갈등도 고부 갈등이지만 빈대붙기 바빴던 시댁 식구들 때문에 정말 정신병 걸릴 뻔했었거든요. 물론 아주 대차게 차버리고 훌훌 털어버려서 지금은 제 할 일 하며 잘 살고 있지만 말입니다. 어떤 사연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너 내가 말한 매장 가서 가전 구매한 거 맞니? 포인트 들어온 게 아무것도 없구나. 아, 엄마. 그거 다른 매장 가서 샀어. 더 싼데 우리 마음에 드는 데가 있어서 아무래도 우리 집에 드릴 건데 우리가 마음에 들어야지. 야, 내가 거기서 하랬잖아. 이번에 포인트 적립 많이 해서 간만에 쇼핑 좀 하려고 했더니. 너네가 왜 이렇게 도움이 안 되니? 세아가 네가 꼬드겼니? 아니요. 어머니, 저희가 처음에 매장 갔었는데요. 영호 씨도 그렇고 마음에 드는 게 없대서요. 그런 게 어딨니? 그래도 내가 추천해준 매장인데. 우리 집 가전들 다 10년 이상씩 거뜬히 쓰는 거 보면 몰라? 어머니, 저희도 취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가 쓸 물건들인데 저희 취향대로 고르는 게 맞죠. 맞아, 엄마. 솔직히 엄마가 골라준 거 다 브랜드 없는 거잖아.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제품들이고. 우리가 고른 건 AS도 확실히 되는 거라고. 나중도 생각해야지. 대충 알아서 잘 쓰기 나름이지. 어휴, 내가 못 말려 정말. 거참, 오빠랑 새언니는 엄마 부탁도 못 들어줘? 그깟 거 얼마나 한다고. 야, 너도 나중에 결혼하면 알겠지만 우리 살림을 장만하는 거지 엄마 살림을 사는 게 아니잖아. 그럼 나중에 엄마가 하라는 대로 꼭 해라. 에이, 촌스럽잖아. 아무튼 오빠가 엄마 비위 좀 맞춰주지. 그리고 새언니, 엄마한테 점수 왕창 깎이겠네. 결혼 전부터 난리야 난리. 이러다 결혼하면 아주 우리 집 다 잡아먹겠어. 너 새 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악담을 왜 퍼부어? 아가씨 말이 너무 심하시네요. 무슨 뜻인진 알겠지만 지금 일은 과했어요. 어머어머 세상에, 말하는 것 좀 봐. 너 시누이를 뭐로 아는 거야? 나이 어리다고 무시하는 거니? 그러니까 네가 내 말만 들었으면 이런 일도 없잖니.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는 건데.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셔야겠어요? 저희도 다 큰 성인이고 언제까지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너는 이런 부탁도 못 들어주니? 내가 그 포인트 꼭 있어야 한다고 했잖니. 어머니, 어차피 좋은 물건 사실 거면 백화점 가시는 건 어떠신데요? 이번에 가전 싹 다 한 군데서 사서 상품권 나오는데 그거 어머니 드릴게요. 50만 원이면 괜찮죠? 그래? 알았다. 내가 너무 흥분했었나 보구나. 조금 전 일은 잊어다오. 아, 엄마는 정말 단순하다니까? 아무튼 언니 오늘 실수한 거예요. 너 진짜 혼날래? 조용히 안 해? 아, 알겠어. 알았다고. 무슨 잔소리가 이렇게 심해? 이게 다 새언니가 오빠 구슬려서 그런 거야. 저는 대학 졸업하고 곧바로 취직해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결혼해도 상관없으니 안정된 삶을 살라고 늘 강조하셨고 그 덕에 맞선도 여러 번 보았죠. 서른이 다가올수록 저보다 부모님이 조급해하셨고 마지막이다 싶은 맞선 자리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남편입니다. 배경을 중요시했던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의 매력을 느꼈고 서로 연락하며 몇 번 만나다 연애를 시작했어요. 나이도 있다. 본이 짧고 굵은 연애 끝에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시집을 간다고 하니 당연히 좋아하셨고 시댁도 큰 반대 없이 결혼을 승낙하셨습니다. 시댁 식구들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해보자면 깐깐한 듯 하면서도 아니었고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시어머니나 시누이 둘 다 그랬어요. 남편은 저와 연애하던 시절, 그리고 결혼 전에는 저밖에 모르던 바보였습니다. 제가 기분이 조금이라도 좋지 않으면 어떻게든 풀어주려 노력했고, 그 모습만 봐도 앞으로 결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섭섭하거나 마음 상할 일은 없겠다 싶을 정도로 안심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라 했던가요? 그때 미처 알지 못했던 제 미련함 때문에 결국 파국을 맞이하게 된 거였죠. 아무튼 지금 생각해보면 결혼 전부터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빌붙으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리 깨닫지 못했던 제가 참 바보 같았죠. 자기야,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우리 신혼집 말이야. 그거 장인어른이 마련해 주신 거지? 그렇지 뭐. 근데 몇 년 있다가 명예 이전해 주실 거라고 했어. 따로 재산 물려주는 거 없고 그냥 그 집 주신대. 정말? 그게 사실이야? 원래 노후 자금 마련하시려고 투자 목적으로 사두신 집이거든. 근데 신축이기도 하고 우리 결혼하니까 겸사겸사 살라고 주신 거지 뭐. 와, 장인어른 통 크시네. 자기도 알다시피 우리 집은 사정이 좀 그렇잖아. 왜? 뭐가 왜야? 빚도 있고 집도 작잖아. 아파트면 뭐해? 20년도 더 된 아파트라 집값도 안 나가는데. 그게 뭐 어때서? 집 없이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많고 그냥 주어진 상황에 맞게 사는 거야. 돈 많다고 다 좋은 거 아니잖아. 그건 그래. 그래도 여유가 있으면 좀 낫지. 우리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형편이 많이 기울어서. 그게 좀 그렇네. 어머니 빚 때문에 그래? 그건 당신이랑 아가씨랑 어머니 다 같이 갚는 거라며. 금방 갚지 않을까? 글쎄 갚다 보면 언젠간 다 갚기야 하겠지. 근데 월급도 박봉인데다 각자의 생활이 있으니 힘들긴 하네. 그래도 결혼하면서 집 걱정은 덜어서 다행이야. 난 또 뭐라고. 그냥 빨리 갚을 수밖엔 없어. 지금은 좀 힘들 수 있겠지만 나중엔 분명 더 나아질 거야. 그래서 말인데, 혹시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어? 뭔데? 편하게 말해봐. 아니,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집 팔고 빚 다 갚고 남은 돈으로 여유자금 하자는데. 한참 고민 중이거든. 그러면 좋기야 한데, 그럼 사실 집은? 그 집 팔면 얼마나 남는데? 모르겠어. 6천만 원 정도는 남을 것 같아. 세금이랑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고 나면 5천만 원 정도 되겠지? 그럼 전세 정도는 구할 수 있겠네. 그래서 말인데, 혹시 결혼하고 우리 합가하는 건 좀 그렇겠지? 신혼집 보니까 방도 4개고, 45평이면 대가족이 사는 집인데, 뭐? 어머니랑 같이 살자고? 미안하지만 난 그건 싫어. 우리 신혼이고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모르겠는데 결혼하자마자 바로 같이 사는 건 좀 아니지. 신혼 즐길 새도 없이 그러는 건. 아무튼 난 싫어. 당신 어떻게 그렇게 칼같이 거절해? 생각이라도 해보면 어디가 덧나? 생각을 할 수 있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당신은 내가 결혼하자마자 우리 부모님이랑 같이 살자면 단번에 오케이 할 수 있겠어? 아무튼 난 반대야. 그리고 살면서 이런 갈등 겪지 않게 중간 역할 잘해줘. 안 그러면 나 바로 이혼이야. 자기야, 그래도 결혼하기도 전인데 이혼 운운하는 건 좀 그렇다? 쳇, 뭐 어쩔 수 없지. 내가 잘할게. 괜한 말 꺼내서 미안해. 지금 돌이켜보면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참 많은 갈등을 겪었고 파혼 위기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이 먼저 다가와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저는 마지못해 받아주며 서로 화해했습니다. 저희가 나이가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몇 억이나 되는 집을 빚 없이 매매하는 건 무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빚 없이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고 싶다며 친정 부모님이 노후로 마련해 두셨던 집을 신혼집으로 쓰게 됐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많은 사람의 축하를 받으며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죠. 큰돈을 들여 유럽으로 2주간의 신혼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신혼의 달콤함에 젖어 살 기대감에 가득 부풀어 올라와 있었어요. 친정집에서 하루 자고 다음 날 점심이 지나서 시댁에 가려고 준비하는데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오는 겁니다. 시댁으로 오지 말고 바로 신혼집으로 오라는 말씀을 하셨죠. 세아가 오늘 집에 오는 날이지? 우리 집으로 가지 말고 너희 신혼집으로 오너라. 네? 우리 집이요? 어머니 집으로 가야 하지 않아요?
아니, 글쎄, 잔말 말고 너희 신혼집으로 오라니까. 너희 피곤하기도 하고 내가 오라가라 하기가 뭐해서 지금 미리 와 있는 상태야. 뭐라고요?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영화가 말 안 했니? 신혼여행 다녀와서 인사 여기서 받기로 했다. 그러니 멀리 가지 말고 여기로 와. 너희 짐도 풀고 얼마나 좋아? 아, 네. 뭐 그렇죠. 그럼 곧장 그리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면서 마트에서 소고기랑 팽이버섯, 단호박 좀 사올래? 네,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뵐게요. 너희들 왔니? 새 살림이라 그런지 내가 손을 못 대겠더구나. 어서 짐 풀고 와서 앉으렴. 어머니, 여기엔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어머님이 왜 저희 신혼집에 계셔요? 이 짐들은 다 뭐고요? 자기야,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이야? 장남이 부모님 모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니니? 그리고 우리가 사정이 생겨서 말이다. 당분간 여기서 살아야겠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은 말이다. 금전적인 문제가 좀 생겼어. 그래서 그거 급하게 해결 좀 하느라 집 팔았다. 무슨 문제요? 우리 결혼식 때도 아무 말 없으셨잖아요. 사람 일이라는 게 원래 한치 앞을 모르는 거잖니. 아무튼 그런 줄 알고 있어라. 어휴, 잘 잤다. 새언니 왔어요? 아가씨, 왜 안방에서 나와요? 아니, 집 구경하다가 너무 아늑해 보이길래 잠깐 누워있다는 게 잠을 자버렸네요. 그래도 침은 안 흘렸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지금 이게 무슨... 자, 우리 밥부터 먹을까? 엄마도 인사를 받든 해야지. 그렇지. 인사부터 받자. 그리고 일찍 온 김에 밥 좀 차려라. 내가 사오란 건 사왔냐? 여기 있어. 그래, 얼른 절해라. 그리고 세아가 너는 바로 옷 갈아입고 저녁상 좀 보고 우리 귀한 아들 외국물 먹더니 살이 쏙 빠졌어. 느끼한 거 많이 먹어서 그러니까 얼큰하게 김치찌개도 좀 끓이거라. 세상에. 저는 신혼집에 가고 나서 기함하고 말았습니다. 이미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자기 집인 것처럼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시누이는 저희 부부방에 허락도 없이 들어가서 잠을 잤고 시어머니는 거실에 누워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에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찌어찌 절을 하고 안방으로 들어와 남편에게 물었더니 남편은 대답을 회피하고 제 시선을 피하더군요. 정말 입 꽉 깨물고 저녁 밥상까지 차리고 겨우 쉴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외출한 사이 남편을 붙잡고 캐묻기 시작했어요. 당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어디까지 이해해줘야 하는 건데? 여보, 그게 말이지. 일단 내 말 좀 들어볼래? 그래, 무슨 말을 하는지 드러나 보자. 왜 어머니랑 아가씨가 여기에 계시는지,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금전적인 문제가 뭔지 어디 그 이유 좀 알자. 사실 엄마랑 영애가 살던 집 경매에 넘어갔어. 당신한테는 말 못했지만 빚이 좀 있었거든. 근데 엄마가 일을 계속하다 말다 했잖아. 영애도 비정규직이다. 그게 이유야. 어서 바른 대로 말 안 해? 나도 자세히는 몰라. 주식에 투자하신다고 돈 빌려달라고 하셨는데 그건 내가 절대 안 된다고 했거든. 근데 집담보로 대출을 받으신 모양이야. 뭐? 주식? 대출을 받았다고? 그럼 돈 못 갚아서 집 넘어간 거네?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뭐 했어? 나도 엄마한테 빨리 갚으라고 말했지. 근데 엄마 나이도 들고 계속 일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 그럼? 아가씨는 뭐 하는데? 이 나이 먹도록 변변찮은 직장도 못 잡고 그동안 돈 1,000만 원 모아둔 것도 없어? 그리고 왜 우리 집인데? 당신은 지금 내 기분이 어떨지 생각해봤어? 정말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면목이 없다. 난 그냥 엄마가 신혼집 청소해주고 가구나 이런 것 좀 둘러봐 주신다고 해서 비밀번호 알려드린 거지 같이 사는 건 몰랐어. 당연히 몰랐겠지. 그럼 멋대로 행동하신 거라는 거네? 그게 아니라 바른 대로 말 못해? 내 앞에서 거짓말할 거면 애초에 입 쳐닫고 있던가. 지금 머리 굴리면서 이 상황 모면하려고 하지 마. 당신 거짓말하면 버릇이 뭔지 알아? 눈알 굴리고 머리 만지는 게 버릇이야. 내 앞에서 어디서 거짓말을 하려고 그래? 지금 나 눈 돌아가기 일보 직전이니까 사실대로 말해. 그럼 어쩌라고. 당장 살아갈 집이 없다는데
돈도 없다 그러고 아들이 되어서 그 잠깐을 못 모셔? 당신 가만 보면 너무 야박한 거 알아? 어디서 큰 소리야. 큰 소리를 쳐도 내가 쳐야지. 당신이 무슨 염치로 나한테 그래? 그래, 정말 미안하다. 염치도 없고 양심도 없어서 정말 미안하다. 근데 엄마가 집 구해서 나갈 때까지만 같이 살면 안 될까? 그게 언젠데? 한 달, 두 달? 아니면 몇 년? 정확한 날짜를 말해. 그리고 애초에 난 합가하는 거 반대한다고 했지? 당장 어머님께 말씀드리고 당신이 해결해. 아니면 난 이 결혼 다 엎어버릴 거야. 자기야, 제발 나도 생각 좀 해줘. 내 체면이 뭐가 돼? 내가 엄마 집 구하면 바로 나가라고 할게. 그러니 당신이 조금만 참아주면 안 될까? 시끄럽고 내가 직접 말해. 당장 어머니랑 아가씨 불러서 말하란 말이야. 얘, 너 나와봐라. 나랑 이야기 좀 하자꾸나. 안 그래도 어머님이랑 저랑 할 이야기 있으시죠? 너 도대체 영호한테 무슨 말을 했길래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라는 소리를 하니? 이 엄동설안에 길바닥에서 자라는 소리냐? 그건 제 알바가 아니죠. 어머님 집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길바닥에서 왜 주무세요? 너도 영호한테 들었을 거 아니니? 집이 그렇게 됐으니 나도 어쩔 수가 없잖냐. 우리 아들 집에 내가 온다는데 그게 그렇게 문제니? 말은 바로 하셔야죠. 이 집이 왜 영호 씨 집이에요? 제 명의로 된 제 집이죠. 아주 단단히 착각하고 계시네요. 언니, 왜 우리 엄마 무시해요? 그게 그거지. 부부 재산은 어차피 공동 재산이라면서요. 그럼 집이 우리 오빠 집도 되는 거죠. 그래, 영애 말 틀린 거 하나 없다. 사정을 들었다고 생각하고 말하지 않으마. 우리가 집 구할 때까지만 이 집에 있을 생각이야. 저는 싫은데요. 제 명의로 된 제 집인데 왜 어머니랑 같이 살아야 해요? 전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어머, 얘 좀 보게? 너 이런 행동 다 사돈들 욕먹이는 짓인 거 몰라? 베풀면서 살 줄도 알아야지. 그럼 나더러 이 집에서 나가라 이거야? 나가주셔야죠. 비밀번호 가르쳐 드린 적도 없는데 함부로 들어오시고. 지금 비밀번호 바꿔놨는데 죄송하지만 나가주세요. 저랑 그이 사이에 합의 안 된 상황인 거고 결혼 전에도 그이가 중간 역할 잘한다고 약속했거든요. 너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 이 집 사돈이 사준 거라며. 내가 사돈이랑 이야기 좀 해볼 테니 네가 이해해라. 원래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건데 너는 어찌 된 게 연민도 없니? 어머니, 연민도 연민 나름이죠. 그리고 이게 쳐들어온 거지 그 상황에 뭔 연민이에요? 시끄럽다. 내가 사돈한테 말해두마.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당신도 뭐라고 한마디 좀 해봐. 저는 남편, 시어머니와 크게 한바탕 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이럴 수 없다며 친정 부모님에게 연락까지 하셨습니다. 어찌나 눈물바람으로 쇼했던지 저희 친정 부모님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만 같이 살라고 하셨죠. 결국 남편한테 각서까지 받고 친정 부모님의 말에 설득당해 당분간만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도 정말 후회했어요. 차라리 욕먹더라도 끝까지 쫓아냈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나름 정당한 합가 생활이 시작되었고 시어머니는 이때다 싶었는지 저에게 시집살이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오전에는 좀 바쁜 편인데 친구들 만나야 한다며 갑자기 옷을 다림질해 달라거나 제가 가진 명품이나 옷도 빌려 입고 완전 자기 집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죠. 주말에 집에서 쉬려고 하면 단잠을 방해하고 밥 차리라며 저에게 폭언하기도 했고요. 당장이라도 다 때려치우고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정말 꾹 참았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제가 참고 살고 별말 안 하니 점점 대놓고 요구하는 게 많아졌어요. 여보, 어머님, 이제 집 구하셔서 나가실 때 되지 않았어? 아가씨도 회사 다니기 시작했고 언제 나가신다는 말 없었어? 아직 없었는데? 왜 그렇게 닥달인 건데? 닭달 아니라 자그마치 인연이야. 지금 우리 제대로 신혼 즐기기나 했어? 그렇다고 엄마를 갑자기 내쫓아? 자기도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이렇게 대할 거야? 말을 왜 그렇게 해? 내가 지금 싸우자고 하는 말이야? 어머님 최대한 빨리 집 구해서 나가겠다고 약속했잖아. 근데 지금 이게 뭐야?
2년 동안 집 구하시려는 노력도 안 하시고 되려 생활비 타 쓰고 계시고. 아, 어떡하라고? 엄마도 엄마 인생 살아야지. 그 나이에 힘들게 일해서 돈 벌어오라고 해? 그리고 막말로 같이 살면 좋은 거 아니야? 나중에 애기라도 낳으면 엄마가 봐주기라도 하겠지.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애초에 말했지? 합가는 안 된다고. 그리고 나 결혼하고 지금까지 제대로 잠도 못 잤어. 그건 알기나 해? 평소에 잘만 자는구먼 뭘 잠을 못 자? 우리 엄마랑 영애가 그렇게 못마땅해? 나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어머니는 그렇다 쳐도 아가씨는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닌데 언제까지 이렇게 빈대짓 할 건데? 그 뒤치다꺼리를 왜 우리가 다 해줘야 하는데. 나도 이제 참을 만큼 참았어. 조금만 더 참아. 어차피 나이 드시면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내가 말했지. 난 이혼도 불사하겠다고 했어. 나랑 이혼하고 싶으면 계속 이렇게 지내. 자기야, 정말 이럴 거야? 내 손으로 엄마를 어떻게 내쫓냐고. 왜 못해? 들어올 땐 맘대로 들어왔으면서 나갈 때도 마음대로 못하냐? 네가 못하면 내가 할게. 어머니, 아가씨, 저랑 잠시 이야기 좀 하시죠. 무슨 일로 그러냐? 바쁜 거 아니면 나중에 이야기할래? 지금 네 시누이랑 팩하는 중이다. 패기고 나발이고 대화 좀 해요. 그냥 들으셔도 되겠네. 어머니 집 구하시면 나가신다고 했죠? 제가 봐드린 것도 인연이에요. 지금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나더러 길거리에서 자라 이거야? 내가 내 아들 집에 있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언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암만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어쩜 그래요? 우리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아요? 사지 멀쩡하시고 잘난 자식도 있는데 내가 왜 걱정해야 하는데요? 저 많이 참았으니까 당장 나가주세요. 자기야, 정말 왜 그래 진짜. 나 미치는 꼴 보고 싶어? 당신이야말로 나 미치는 꼴 보고 싶니? 당장 어머니 모시고 나가. 네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가 보구나. 너 이 시어머니를 아주 우습게 알지. 난 못 나간다. 아가씨도 입이 있으면 말해봐요. 그 나이 먹도록 변변찮은 직장도 못 얻고 일 좀 한다 치면 회사에서 잘리기나 하고. 그리고 당신, 어머니 봉양은 당신 책임이지. 여기 우리 부모님이 해주신 내 집이야. 난 더 이상 당신이랑 어머니랑 살기 싫어. 그러니까 나가. 이 못된 년 같으니라고.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이 망한 거야. 제가 모를 줄 알았어요? 한순간에 집 잃으셨다 해서 불쌍하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주식뿐만 아니라 아가씨 음주 운전을 해서 벌금 물고 어머니 도박 빚 갚느라 그런 거던데요? 전 이렇게 못 살아요. 당장 짐 싸서 나가세요. 안 나가면 경찰 부를게요. 이 미친년 보소. 너가 그렇게 잘났어? 어디서 시댁 어른들한테 나가라 말아야? 네가 어른이야?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년이 어디서 반말을 짓거려? 안 나간다 이거지? 그래, 여기서 마음껏 살아봐.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그래, 어떻게 되는지 정말 궁금하구나. 저는 그 사람들에게 한껏 소리치고는 지갑과 옷까지만 챙겨 친정으로 왔습니다. 더 이상 함께했다간 숨 막혀 죽을 것 같았거든요. 친정 부모님께 지금까지 있던 모든 일을 말씀드렸고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이혼 소송을 걸었고 남편은 재산 분할이다. 뭐다 하면서 맞소송을 걸더군요. 그때까지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신혼집에서 안 나가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사실 신혼집은 아직 부모님 명의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 남편은 단 한 푼도 챙겨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저는 꾸준히 짐을 빼와서 친정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부동산에 집을 내놨습니다. 자리도 좋고 유명 건설사 아파트라 내놓자마자 팔리더라고요. 즉시 입주 가능하다고 했더니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 남편은 바로 나와야 했어요. 새로운 입주자도 성격이 만만찮은 사람이라 제가 사정을 말했더니 경찰 대동하고 쳐들어갔더라고요. 불법 점유한 거나 마찬가지길래 법적 처벌 피하고 싶으면 나가라고 호통을 쳤더니 꽁지 빠지게 도망가더랍니다. 그렇게 몇 개월에 걸쳐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었고 저는 위자료고 뭐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서류상 남남이 되었고 저는 다니던 회사에 퇴사하고 친정집에서 쉬면서 미래를 기약했어요.
제주도도 다녀오고 한가로이 책도 읽으며 온전한 저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지금의 직장에 취직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일을 하려니 힘들기도 하지만 훨씬 낫습니다. 잡생각도 없어지고 바쁘게 살다 보니 제 인생의 활력도 돋기 위해 시작했고요. 잊을만 하면 전 남편이었던 놈이 연락해 오지만 다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로는 연락을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오지 않더라고요. 앞으로 저는 결혼 따윈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번 일로 친정 부모님도 제 뜻대로 하라고 이야기해 주셨죠. 결혼으로 인해 큰 상처를 받은 저의 모습을 보고 부모님도 적잖은 충격을 받으셨거든요. 아무쪼록 저는 지금까지 잘 지내오고 있습니다. 전 남편 소식은 알고 싶지도 않고요.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